네, 요즘 시중 금리, 특히 미국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하다 보니 금리를 지금 상승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금리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금리가 높은 시장이라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현재 오늘 현재를 놓고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표와 규제 이런 걸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오르고 2021년 사이 2021년 그나마 정말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는 대폭락이 일어났죠. 무려 30~40%의 가격이 하락이 있었고요. 2023년 지금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은 약간 상승 기류, 그리고 또 일단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의 거래량은 과거 연간 거래해 봤을 때는 8분의 1 정도, 7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죠. 이 부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살 사람이 없다, 아니면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어떤 제도적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거나 떨어졌다기보다는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자부터 또 1월 5일 또 3월 2일 규제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 거래를 막았던 규제, 이게 뭐였냐면 2017년 파리 조치죠. 2017년 파리 조치에는 다주택자가 살 수 없도록 시장에서 다주택자를 탈락을 시켰죠. 그 다음에 2019년 넘어가면서 2019년 8월 하반기에서는 이주택자도 투자. 이주택자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주택자는 하나는 일시적인 이주택자. 그동안 과거에는 일시적 이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을 내가 새로 사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을 하면 비과세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고, 또 이주택자는 또 하나의 부류는 원래부터 그냥 나는 이 주택자는 그냥 과세, 일반 과세가 되는, 아니면 중과세가 되는 그런 이주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이 주택자에 의해서도 이 부동산의 거래가 일어나니까 일시적인 이주택자를 시장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이주택자의 기간을 3년, 2년 줄이더니 결국 급기야 1년으로 줄여서 과연 이 1년이라는 일시적 이주택자의 기능이 비과세를 만들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2021년 가가지고는 결국은 이주택자도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죠. 그때 당시에 2021년이었죠. 2021년에는 이제 3주택자나 2주택자는 종부세와 중과세 이런 걸로 인해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놔서 시장이 탈락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만 남았는데, 무주택자가 돈이 있었느냐, 살 돈이 있었느냐? 살 돈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축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거죠. 이때 당시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는 금리, 시중에서 우리가 빌리는 금리가 2%대, 그리고 기준금리는 0.5에서 0.7%대로 금리가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저축을 해도 내가 내 집을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그때 당시에 바이 패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 결국은 2021년
말 지나면서부터 강력한 규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됐던 한 30차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결국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다 탈락을 시킨 거죠.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미국발 금리가 막 하루에 작년 말만 해도 금리가 6번인가 오를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리 부담이 많은 2020년과 2021년에 샀던 사람들이 결국 시장에다가 내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30~40% 정도 가격이 하락이 있었죠. 그렇지만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됐죠. 왜죠? 높은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금융 규제, 특히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없는 것도 만들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전세 자금 대출마저도 금리가 너무 많이 높고 그다음에 낮은 금리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심사의 기준에 까다로워서 결국은 전세를 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전세 자금 대출이 너무 이자가 높아지니까 전세가 도미노처럼 내려가고 결국은 전세 시장이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은 전세 가격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너도 나도 이제 전세를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역전세를 나니까 서로 팔려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점에서는 어떠냐? 오늘 시점에서는 일단 그 무거운 종부세가 약 중과가 2분의 1 정도 50% 정도 줄었죠. 작년 말에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도 투기 과열 지구 강남 그리고 용산 이런 서초 이런 지역마저도 이제 30%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고 DTI는 LTV는 좀 높고 문제는 DTI도 높은데 아직 규제가 DSR은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힘들다. 그래서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 중심으로 현재 줍줍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DSR에 막혀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오늘 상황에서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이제 이 고금리 정책, 오늘의 이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월세 시장이 오히려 살아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전세 시장 제도가 이제는 이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저가 그리고 싼 금액, 싼 이 금리를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증금이 낮아지겠죠. 보증금이 낮아지면서 월세 시장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 지금 58년, 59년, 60년 이 세대들의 베이비 부모분들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또는 자기 갖고 있는 노후 대책용으로 벌어온 돈을 은행에 넣었던 돈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높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출을 받는 사람은 금리가 5%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축을 해가지고 이자 소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피부적으로 오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같은 은행 이자보다는 좀 낮다라고 한다면 월세 시장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향후 금리가 낮아지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전세가 오를 때 자기의 원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부동산 투자를 보면은 재개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재개발 투자도 역시 아마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따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재개발 투자도 보통 보면은 재개발 투자는 내가 사는 매매가는 높지만 전세가가 낮아서 굳이 이 전세 가격을 높일 수도 없죠. 노후 주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더 잘 들어오고 있다. 요즘 세입자의 이동 상황을 보면
내가 너무 금리 부담이 많으니까 주거의 품질은 좀 높이지 못하더라도 주거의 품질을 낮추어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내가 좀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좀 더 좋아서 돈을 좀 더 확보를 했다가 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나도 갭 투자나 아니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뭔가 내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도 줍줍이 또는 전세 갭 투자 아니면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한 기회가 올 걸로 보고 그 시기를 지금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요즘 들어 작년 대비 부동산 거래가 좀 늘었습니다. 1월달, 2월달 수치를 보면 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작년처럼 급격히 급락했던 바닥을 쳤던 그런 거래의 금액들은 이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시중에서 위치가 좋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10에서 한 12% 이런 정도 가격이 오히려 상승 기류를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 한번 하겠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시에는 금리도 좀 싸게 해주더라.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조금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났고요. 전세 갭 투자는 좀 오히려 더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세 갭 투자, 특히 전세를 금액을 좀 높이면 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금리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 갭 투자를 할 때 전세 보증금 3억 이하들은 2%대의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면 3억이 초과한다면 4.8에서 4.9%대 이자, 약 이자가 2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 금액은 전세 시장은 계속 좀 보합세 또는 가격이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요. 전세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좀 좋아졌을 때 하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월세 투자, 오히려 돈이 은행에 아니면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월세를 좀 받는 투자를 해서 일단 생활비를 좀 받으면서 그리고 가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그때 좋아지면은 아마 전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전환을 통해서 원금을 좀 회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똘똘한 한 채, 이번 기회에 내 걸 좀 팔아서 좀 좋은 지역, 내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다시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시도는 하지만 실패를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급지에 있고 상급지가 내가 원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급지에 있는 것은 잘 안 팔리니까 싸게 매각을 했어요. 싸게 매각을 했더니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지역은 내가 예상했던 내가 팔려고 한 시점보다는 팔고 나니까 인력이 올라서 오히려 상급지도 못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상급지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 집을 매각을 할 때 즉시 내가 사고자 하는 동네가 있는지 매물을 확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그러한 좀 조심스러운 매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죠. 특히 서울의 경우 위치가 좋은 용산, 마포, 그 다음에 광진구, 성동구, 그 다음 서대문구, 그 다음 송파 이런 쪽 보면은요. 재개발 투자는 결국 지금은 적은 돈을 좀 투자해서 5년 후, 8년 후 아파트로 만들어질 지역, 당장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해서 향후에 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로 바꿔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투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을 위한 재개발 투자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가격이 좀 불안정하고 계속 보합세를 유지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현상이겠죠. 그런데 재개발 투자는 큰 돈을 안 들이고 내가 원하는 요지 그리고 원하는 상급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역세권 재개발과 그다음 모아타운 재개발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이 거래를 많이 이끌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아파트 시세와 전세의 시세를 좀 보면 아파트 매매가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쭉 올랐다가 21년에 급락을 했고 오히려 2023년 이게 좀 뭐 이렇게 하락기에는 약간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떤 요인, 규제에서 발생되고 거래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급락하는 현상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40% 2021년도에 하락을 했다라면 2023년 오히려 보합세 내지 약간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이 규제가 바뀌는데 갑자기 모든 규제를 풀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멀스멀 시장 상황에서 맞춰서 풀기 때문에 그러한 보합 기간은 보통 2년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할 거고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너무 가격이 하락되었다든가 하는 지역은 일부는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도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재개발 투자하는 지역의 상승세는 앞으로 계속 한 3, 4년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이 재개발 투자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렇죠. 이거 재개발 해제되는 거 아니야? 또 과거에 그 시장님처럼 일거분에 또 다 해제해가지고 또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것 같은데 최근 시장 분위기는 이제는 해제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다 동의율로 받아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강제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개발이 갈 걸로 같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공급 주도의 정책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실질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에서 4년까지는 보합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2024년 말 정도 변곡점을 가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전세 시장이 어려워지다가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갭이 줄어들 때 그때 갭 투자 시장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눈치를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2024년 하반기에는 내 집 마련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은행에 넣어둬가지고 이자를 받으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과거에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가격을 폭락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과거의 고점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복원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6년 정도면 지금 현재 2020년, 21년 이런 고가의 최고점을 찍은 것은 가파르게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습성상 과거의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기가 도래가 오면 과거에 이 정도 가격이었지.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던 지역에서 고점을 찾아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놓으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줄 때 이 주택 가격 공시가격이나 감정가를 보게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주택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가격이 올리는 게 뭐 이런 시장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 많이 오른 집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가 가격을 올리는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때 요 오른 가격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금리 정책 시장인데 금리 정책이 다시 안정화되어 낮아진다면 월세 시장에서 다시 전세적으로 환원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더 느낄 거고요. 지금은 월세 시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쪽으로 투자가 좀 이루어지니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